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바로 XRP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SEC한테 항소가 취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리플한테는 꽃길만 열릴 줄 알았는데 지금 연 이틀 동안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가 항소를 취하했다는 건 곧바로 XRP ETF에 대한 출시가 전망되고 있고, 또 하나 IPO까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강력한 모멘텀도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미국의 관세 부분을 4월 2일 날짜로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 자, 이러한 멘트와 함께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불안정한 시장은 맞습니다. 불확실한 시장도 맞고, 하지만 해당되는 XRP 코인의 모멘텀에도 변동된 내역은 있습니까? 변동된 내역이 없죠. ETF라는 것은 펀드의 시장에 출시를 한다는 거고, IPO라는 것은 주식시장의 상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확실한 증권성 여부에서 벗어나 이제는 상품성으로 인정받는 있는 XRP 코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추가적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대외적인 이벤트가 시장을 압박할 때 우리는 그냥 매도하고 끝내버려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자, 제가 이 뉴스를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18개 XRP 니플의 ETF를 신청했다. 자, 많은 운영사들이 이미 ETF를 이렇게나 많이 신청했다는 거거든요. 가격이 $20 전망의 현실화가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러한 뉴스가 지난 3월 19일 날 나왔습니다. 자, 어떠한 이야기냐면, 자, XRP ETF라는 것은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펀드라는 거는 굉장히 엄청난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죠. 근데 개인의 자금이 유입됩니까? 그렇지가 않죠.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시장에선 더욱더 큰 긍정적인 이벤트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왜? 이 기초 펀드, 기초자산이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펀드의 기초자산이 XRP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XRP를 사 모으려고 하는 고래들은 지금부터 엄청난 매집 구간을 가져가려고 하겠죠. 근데 또 여기서 많이 물어보실 겁니다. 매집, 고래가 도대체 매집을 했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냐? 고래가 매수하면 빨리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 부분도 틀린 말씀은 아니죠. 근데 고래가 매집한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 고래들은 매도, 매수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현재 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박스권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XRP의 고래 $5억 규모의 매도 물량이 나왔다. 가격 하락 가능성이 커졌다. 이게 3월 19일 아침 7시 30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고래가 매도했다? 이거는 이제 해당되는 추세가 끝났고 시세가 나오지 않을 것이니까 고래가 매도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다음 뉴스가 더욱더 크게 움직임을 가져옵니다. 3월 19일 마찬가지로 같은 날 오전 10시 10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기관 투자자의 83%가 암호화폐 투자를 확대했고 XRP, 솔라나 가장 선호하고 있는 코인이다. 그중에 기관 투자들이 계속적으로 XRP를 매집하고 있는 부분이 지난 2개월 동안 6.5%가 증가됐다. 자, 어떤 부분 말합니까? $5억 매도했다라고 했는데 다른 쪽에선 고래가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이 기관들 그리고 기업들, 얘네들이 바로 고래라고 하는 애들이죠. 이러한 아이들의 움직임이 주소가 이렇게나 증가세가 높아졌고 주소의 활동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됐다. 어떻습니까? 확실한 시장에선 한쪽 고래는 매도하고 한쪽 고래는 매수하고 이렇게 고래들의 손바뀜이 나오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매집 구간에 대량으로 매매 대응하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 속에서 가운데 있는 개인 물량은 어떻습니까? 못 올라가게 막은 물량, 그리고 밑에서 받는 물량, 이러한 부분들을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못 올라가니까 던져지고 떨어지니까 또 매도하고, 이러한 물량들이 계속 비중을 고래들한테 뺏기고 있다라는 거. 가운데 있는 개인들의 물량은 이 눈덩어리처럼 커지는 스노우볼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린 XRP 코인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오늘 기어코 3,500원을 깼다가 다시 또 반등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죠. 지난 12월 달 내내 3,000원부터 3,500원 사이 1월 달 들어서자마자 상승력을 바로 보인 건 아니고 이렇게 3,500원을 이탈했던 모습 또한 확인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3,500원까지의 박스권을 만들었다가 다시 한번 3,500원 뚫는 부분을 만들었고 오늘 날짜로도 3,500원 이탈했다가 다시 올려놓는다면 지난번 상승력에 5,000원까지 올라갔던 부분을 재차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을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부터 우리 어떠한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우리 어떠한 대응 전략이 있을까? 당연히 해당되는 XRP 코인의 모멘텀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떠한 부분에 모멘텀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그리고 미국은 달러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미국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죠? 관세 부분에 대해서 하방 압박을 많이 갖고 왔던 트럼프다 하더라도 관세 정책은 대외적인 정책 그리고 안으로는 SEC가 이제는 코인 시장에 불법적인 해당되는 자금 압박을 가져왔던 부분을 모두 해소하고 항소도 취하하고 있다. 그만큼 이 미국의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려는 모습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말씀드렸던 IPO 그리고 ETF 이런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XRP를 투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토대로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갈까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바로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같이 받으시면 더욱더 좋겠죠?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해당되는 자료도 무료고 톡방 링크도 무료니까 먼저 영상이 마음에 들면 그때 자료 받아보시고 자료도 마음에 들면 그때 톡방 들어와도 상관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XRP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래들의 손바뀜이 나오고 있다. 자, 이 부분은 지난 12월 달에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2월 20일 날 나왔던 뉴스 먼저 보시면 업비트의 고래가 니프를 1조를 팔았다. 매도했다라는 거죠. 자, 1조를 매도했다라는 것은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죠. 정말 엄청난 하방 압박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 내놓는 게 아니라 1조를 매도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 체결되려면 매수자가 있어야 되겠죠. 1조를 매도했고 1조를 매수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고래들의 손바뀜이 나온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아까 설명해 드렸던 블록딜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량 매매가 나왔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는 건 확실하게 3,000원대 라인을 지지받고 올릴 수밖에 없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 박스권을 만들었고 지금은 이 박스권을 지난 1월달에 돌파했던 부분처럼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부터 재차 이런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줄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 라인에서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준다. 우린 여기에서 어느 시점의 조정 구간, 어느 시점의 비중 추가 이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계산을 하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면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 확실하게 어떻게 발현될 건지 그 부분을 먼저 체크 한번 해보시죠. 자, 이건 보시죠. 자, 미국의 SEC가 니플의 항소를 철회했다. 자, 철회한 것만으로도 확실한 상승 기대치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 증권성 여부에서 이제는 확실한 상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만 지난번 1차적인 법적 과제가 남아있다.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벌금.
당연히 내야 되겠죠. 벌금을 내야 되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기관들한테 XRP를 판매 못하게 했던 금지시켰던 그 부분을 이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러한 법적 과제가 현재 남아 있는 시점이라는 거. 여러 가지 쟁점 요소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항소를 철회했다는 것만으로도 코인 시장의 움직임은 추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적 과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게 많은데 벌금을 XRP로 낸다. 이거는 어떤 걸 말합니까? 확실하게 미국의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넘어갈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지난 3월 14일 나왔던 뉴스인데 SEC 웹사이트에 제안서가 등장했습니다. 이 제안서는 XRP로 벌금을 내겠다. 이건 곧 무엇을 말합니까?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축해서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니플 코인을 이제는 정부가 보유하면서 이것 또한 비축해 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 그래서 전략적 준비 자산이 XRP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시장의 기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다가 이 부분도 한번 보시죠. 자, 리플 코인 해당되는 부분 자체가 두바이에서 상승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첫 결제 라이센스를 획득한 부분. 이게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RWA의 핵심적인 가치를 가져가거든요. 자, RWA는 실물 자산이에요. 이 실물 자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것은 현재 가상 자산이죠. 가상 자산에서 실물 자산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XRP 코인이다. 제가 이 부분 설명해 드리면서 최근 들어 미국 기관들과 손을 맞잡고 움직이고 있는 XRP의 움직임에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선 RWA도 미국의 기관들과 통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한 이치가 있습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죠. 자, 리플 레저 기관용 디파이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게 30조 달러 시장에 공략을 나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러 번 소개해 드렸죠. 지난 2월 달부터 나왔던 부분이에요. RWA의 시장 규모가 30조 달러 시장인데 이 부분에 미국 기관용 디파이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니플 코인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제시했다라는 거. 또 하나 미국 국채까지도 니플 코인을 어떻게 합니까? 거래를 지원한다. 자, 미국의 국채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안전합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절대로 망하지 않죠. 왜? 미국이란 나라는 글로벌 1위 국가입니다.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 통화국이에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만 하면 시장이 이렇게 휘청휘청 거리게끔 만드는 것도 다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 발행한 채권, 이게 뭡니까? 바로 국채죠. 미국 국채를 거래를 하는 게 XRP 코인이다.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XRP 코인의 모멘텀은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이 스위프트 거래 다들 아시죠? 스위프트는 국가 간의 송금 서비스를 말합니다. 근데 국가 간의 송금 서비스는 어떻게 합니까? 달러가 꼭 이용될 수밖에 없죠. 어떤 말이냐? 우리 원화에서 우리가 일본으로 돈을 보냅니다. 엔화로 돈을 보낼 거예요. 그냥 보냅니까? 아니죠. 달러로 바꿔서 달러에서 다시 엔화로 바뀌는 게 바로 스위프트의 구조죠. 근데 글로벌 9대 은행이 니플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최대 50달러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 공급 쇼크가 올 것이다. 이게 어떤 걸 말합니까? 확실하게 해당되는 스위프트 거래 대신 XRP로 계좌를 이체하게 되면 한국의 XRP에서 또 어디로? 일본의 XRP로 이체한다. 당연히 글로벌 9대 은행들은 XRP를 대량으로 매입해 놓은 상태에서만이 가능하겠죠? 왜 이 부분이 더욱더 열광적이냐? 왜냐하면 시간도 더욱더 절약되고 수수료도 더욱더 절약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9대 은행은 니플을 대량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러한 관점에 공급 쇼크까지 온다. 품절 코인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XRP 코인 어떻습니까? 상승에 대한 모멘텀 강력하죠.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박스권을 만드니까 힘이 빠지고 지치고 정말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3,500원을 또 두드리고 있으니 더 답답할 수밖에 없죠. 다만 이러한 움직임은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코인일수록 더욱더 많이
이런 박스권을 만들었다는 거. 왜? 고래들은 매집이라는 절차를 가지고 비중을 추가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전에 비트코인 ETF 나오기 전에 어떠한 뉴스가 나왔습니까? 바로 비트코인 ETF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선점 효과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를 먼저 만들고 이 최저가에 매집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바로 고래들이라는 거. 왜? 왜 그럴까요? 비트코인 ETF가 나빠서 최저가를 만드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ETF는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펀드라는 거는 가상자산에서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한 이벤트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가를 먼저 만들고 매집하는 게 먼저였던 고래들의 움직임처럼 현재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 미국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는 부분들, 미국 연준이 만든 패드나우 서비스에도 이미 많이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이러한 각종 많은 운영사들이 해당되는 XRP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XRP 코인 당연히 상승 모멘텀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을 만드는 이유 자체가 그들의 매집하는 관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아래 단계의 저점에서 매집하고 최저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고래들이라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박스권을 만들고 또 한번 지루하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시점이지만 여기를 확실하게 지지받고 움직인다. 그렇다는 건 다음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높은 단가에서 또 한 번의 박스권을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재차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확실한 수익 구조를 더욱더 크게 만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이 유익하셨고 이 부분을 모두 무료로 잘 보셨으면 자료도 무료로 받아보시고 톡방도 무료로 받아보신 다음에 안정적인 절차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